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그 수업 시간에 이어서 진행이 되는데, 자, 필수의 31번을 보면 등비수열의 합과 일반항사의 관계라고 주어져 있죠.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 지금 하고 있는 건 여러분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등비수열의 합, 즉,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우리가 부분합이라고 부른다고 했지? 등비수열의 부분합은 어떤 형태로 이런 표현이 된다라고 했냐면, a 곱하기 r의 n제곱 더하기 b 요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지? 정리를 하고 나면.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진다고 했어. 자, 첫 번째는 뭐지? 자, a와 b를 더했더니 0이 되는 케이스와 그 다음에 a하고 b를 더했더니 0이 안 되는 케이스 두 가지로 여러분 구분할 수 있다라고 했지? 자, 그럼 첫 번째 a 더하기 b가 0이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 했어?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자, 문제에서 주어진 부분합을 가지고 Sn에서 Sn-1을 빼면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처럼 A하고 B의 합이 0인 경우는 얘가 몇 번째 항부터 얘들아?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여러분 이루는 일반항이라고 이야기했지? 맞니? 자, 그런데 2번 보면 A 더하기 B가 0이 아니야. 이럴 때는 위와 똑같은 방법으로 Sn에서 Sn-1을 빼면 일반항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 일반항이 어떻다고 했어 얘들아? 몇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가져. 맞지, 그지? 그래서 지금 쓴 표현대로 n이 2 이상이다라는 표현을 반드시 붙여줘야 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첫 장은 우리가 따로 써줘야 되잖아. 첫 장은 어떻게 쓴다고 했지? S1으로 쓴다라고 이야기했지? 그지? 요거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보자, 얘들아. 자, 첫 장부터 n번째 항까지 합 SN이 5의 n제곱 빼기 1이라고 주어졌대. 자, 문제에서 주어진 부분합을 한번 분석을 해볼까? SN은 5의 n제곱 빼기 1이라고 주어졌는데, 얘들아, 5의 n제곱 앞에 개수가 보이지 않으면 그건 1이라고 봐도 되는 거 맞아, 아니야? 맞지? 그러면 지금 요 1이 A의 역할을 하는 거고, 자, 마이너스까지 포함한 마이너스 1이 B의 역할을 하겠지, 그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A 더하기 B가 뭐가 되는 거야?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황이니까 이건 A 더하기 B가 0인 거지, 그지? 아, 그럼 이 부분합을 가지고 일반항을 만들면 그거는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겠다 라는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 맞니? 자, 그럼 한번 가보자. 다시 한번 써볼게. 자, SN은 5의 n제곱 빼기 1이고 Sn-1은 뭐가 돼? 5의 n-1제곱 빼기 1 요렇게 되겠지, 그치? 자, 얘네들을 빼면 이제 뭐가 나온다? 일반항이 나옵니다.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없어질 거고 5의 n제곱 빼기 5의 n-1제곱만 남겠지, 그치? 자, 조금 정리를 해볼게. 자, 뒤에 있는 항을 정리를 할 건데 5의 n-1제곱은 지수 법칙에 의해서 5의 n제곱 곱하기 5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쓸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리고 여러분 5의 마이너스 1제곱은 5분의 1이라고도 바꿀 수가 있지. 5분의 1 곱하기 5의 n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자, 5의 n제곱인데 얘는 앞에 개수가 1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빼기 5분의 1 곱하기 5의 n제곱. 맞지? 얘들아, 5의 n제곱이 공통이니까 묶어내면 1 빼기 5분의 1 곱하기 5의 n제곱은 뭐가 된다? 5분의 4 곱하기 5의 n제곱이 된다. 자, 우리가 찾는 일반항이 이렇게 되겠지. 이해 가니, 얘들아? 그지? 요런 식으로 그 등비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해야 될 부분들을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된다. 자, 요거 다음에 여러분 원리합계라는 파트가 나오는데, 그거는 여러분 수업 시간에 여러분 직강으로 여러분 수업을 해야 될 것 같고, 자, 이제 바로 시그마로 넘어갈 거야. 자, 수열의 합 시그마에 대한 여러분 설명을 조금 해줄게. 자, 지금 선생님이 수열의 합 옆에 괄호를 치고 이상한 기호를 썼지, 그지? 요거를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읽을 거냐면 시그마라고 읽을 거야, 얘들아. 시그마는 여러분 뭐의 기호냐면 합의 기호야. 근데 사실 그 합의 기호를 우리가 처음 보는 건 아니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는 합의 기호가 있어. 그게 뭐지, 얘들아?
플러스 기호지? 그지? 그러면 이 플러스 기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시그마라는 새로운 합의 기호를 배워야 되냐? 자, 그거는 이래. 자, 봐봐. 이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이 플러스 기호는 뭐냐면 잘 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9 더하기 10. 자, 뭔가 숫자들의 합을 쓸 때 여러분 반드시 사용되는 기호이긴 하지만 자, 여러 개의 숫자를 한꺼번에 더하려면 이 플러스 기호가 반복적으로 사용돼야 돼. 맞니 얘들아? 지금 같은 경우는 플러스 기호가 몇 번 사용됐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이나 사용이 됐지, 그지? 자, 그런데 오늘부터 우리가 배우고 사용될 시그마라는 기호는 여러 숫자를 더할 때 이 시그마 기호 한 번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이 시그마는 도대체 왜 배우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해 주면 돼. 여러 숫자의 합을 한꺼번에 표현할 때 굉장히 여러분 효율적인 여러분 기호가 됩니다. 알겠지, 그지? 자, 일단 시그마는 이럴 때 사용된다라는 거를 여러분 좀 기억을 해두고 여러분 시그마 여러분 표현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야 돼. 자, 시그마 기호를 선생님 썼지, 그지? 자, 그리고서 선생님이 시그마 기호 위아래와 오른쪽에 여러분 네모를 표현을 했어. 자, 여기가 뭐냐면 여기에 이제 의미 있는 표현들이 들어가는 자리를 얘기하거든. 자, 그거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자. 자, 첫 번째 시그마 밑에는 잠깐만. 자, 여기 시그마 밑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요런 표현이 들어가요. n은 1. 자, 이거는 뭐냐면 n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항의 넘버를 얘기합니다. 항의 번호. 자, 그래서 n이 1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자, 우리가 시그마는 숫자 하나만 더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숫자를 한꺼번에 더할 때 쓰이는 기호라고 했잖아. 자, 그래서 몇 번째 숫자부터 더해 줄지를 지정을 해줘야 돼. 자, 그게 여기 시그마 밑에 쓰입니다. 그래서 n이 1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항의 번호가 1, 즉 뭐야? 첫 번째 항부터 더하기를 시작할 거다라는 의미가 돼. 자, 만약에 이런 표현이 있어. n이 2라고 시그마 밑에 적혀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무슨 의미가 되겠어, 얘들아? 두 번째 항부터 더하기를 시작할 겁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지. 알겠지, 그지? 그래서 더해지는 숫자의 여러분 시작점에 대해서 여러분 표현을 해주는 거야. 시그마 밑에는. 자, 그 다음에 여기 시그마 위에. 여기는 그럼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무한대까지 더할 수는 없잖아. 반드시 여러분 시작점이 있으면 끝점이 있어야 되겠지, 그지? 자, 어디까지 더할지 여러분 제한 범위를 설정해줘. 자,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이런 식으로 씁니다, 여러분. 뭐 K 아니면 숫자 이런 식으로 씁니다. 10 이런 식으로. 만약에 K 이런 게 적혀 있으면 무슨 의미야? K번째 항까지 더해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숫자 10이 적혀 있으면 말 그대로 10번째 항까지 더해주세요 그런 의미가 되겠지. 알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가 최고 중요해. 시그마 오른쪽 여러분 큰 네모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여러분 수열의 일반항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숫자들을 더하기는 하는데 어떤 숫자들을 더할지를 여러분 표현을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그거를 일반항으로 표현을 해서 시그마 오른쪽에 쓰게 되어 있어. 자, 그러면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자, 얘들아. 자,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2n. 아, 그리고 요거 읽을 때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시그마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거 읽고, 위에 있는 거 읽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 맨 마지막에 읽으면 돼.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2n. 자, 요거 한번 해석을 해보자. 자, 요거는 뭐냐면, 2n이라는 일반항을 가지고 있는 수열이 있을 거야. 근데 지금 이게 n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됐으니까 무슨 수열을 얘기하겠어, 얘들아? 등차 수열을 얘기하겠지? 맞아요. 자, 이거는 첫째 항이 얼마고 공차가 얼마야?
첫째 항이 2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지. 여러분 기억하고 있니? 자, 요거는 여러분 따로 설명하지 않을게. 까먹은 사람 앞에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자, 첫째 항이 2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 있는데 그거를 첫 번째 항부터 시작해서 몇 번째 항까지 더해주세요? 10번째 항까지 더해주세요. 자,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풀었으면 이렇게 될 거야. 여러분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해? 시그마 오른쪽에 있는 2n이 여러분 일반 항이기 때문에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그냥 첫 번째 항 나오지? n에다 1 집어넣으면 2. n에다가 2 집어넣으면 2. 4. 이게 두 번째 항이 되겠지. n에다가 3 집어넣으면 뭐야? 6. 세 번째 항. n에다가 4 집어넣으면 8. 네 번째 항이 되겠지. 점점점에서 마지막에 10 집어넣으면 10번째 항이 나오겠지. 그지? 요렇게. 2부터 20까지 더하는 거를 시그마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야. 이해 가니 얘들아? 그지? 자, 다시 한 번만 여러분 해볼게. 자, 한번 읽어볼까?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3의 n-1제곱. 자, 요런 표현이 나와 있어. 자, 의미가 뭐야? 자, 3의 n-1제곱이라는 일반항을 가지고 있는 수열이 있어. 근데 여러분 이거 아래 n제곱 꼴이면 무슨 수열이라고 했지? 등비 수열이라고 이야기했지? 얘는 첫째 항이 얼마고 공비 r이 얼마야? 첫째 항은 여러분 n에다가 1 집어넣은 값이라고 했지, 그지? 그럼 얘 1 나오고요. 공비는 여러분 3이 될 겁니다. 맞죠? 요런 수열이 있는데 이런 수열을 n은 1부터 5까지니까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뭐 해주세요? 더해주세요 라는 의미야. 이해 가니 얘들아? 그지? 자, 그럼 이거 한번 나열을 한번 해볼까? 자, 첫 번째 항은 n에다가 1 집어넣은 거니까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3의 0제곱이니까 1이 되겠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n에다가 2 집어넣으면 3의 1제곱. 세 번째 항은 3 집어넣으면 3의 2제곱. 3의 3제곱, 그 다음에 3의 4제곱까지. 이렇게 항 5개를 더하는 것을 시그마를 이용해서 여러분 뭐 한 거야? 표현을 한 거야. 알겠지, 그지? 자, 그래서 앞으로 시그마가 나오면 여러분 이런 해석들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예시 두 가지를 들면서 무슨 짓을 했었냐면, 이 시그마를 가지고 의미를 분석한 다음에 뭐 했지, 얘들아? 쭉 나열했었었지, 그지? 자, 시그마가 나오면 나열해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자, 그럼 바로 문제 적용해 볼 건데, 자, 필수 예제 1번 한번 볼까, 얘들아? 자, 수열 AN에 대하여 A1은 10이고 A10은 1이래. 지금 첫 번째 항은 10이고 10번째 항은 1인 수열이 있어. 이게 등차 수열인지 등비 수열인지 몰라. 근데 여러분 오른쪽 보니까 요런 식이 나와 있어. 다시 한번 써볼게.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AK 빼기 시그마 K는 2부터 10까지 AK 이렇게 나와 있잖아. 맞아? 선생님 여기 N이 아니라 K라는 문자로 바뀌었는데요. 그 문자 종류는 상관없어 얘들아. 의미만 여러분 동일하다고 보면 돼. 자, 그래서 이거 첫 번째 시그마를 분석하면 AK를 일반항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수열이 있었는데 첫 번째 항부터 아홉 번째 항까지 더해달라는 얘기야. 자, 그럼 한번 나열을 해볼게. 자, 첫 번째 항은 K에다가 1 집어넣은 거니까 A1. 두 번째 항은 K에다가 2 집어넣은 거니까 A2. A3 해서 여러분 어디까지 얘들아? A9까지 더해주세요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맞니? 그지?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걸 볼게. 여러분. 자, 얘도 똑같아. 시그마 K는 2부터 10까지 AK인데 아까랑 동일하게 AK를 일반항으로 가지고 있는 수열이 있는데 그 수열을 두 번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 더해주세요라는 의미야. 자, 한번 나열해 써볼까 얘들아? A2 K에다가 2 집어넣으면 두 번째 항이 나오겠지. A3 A4 A5 더하기 점점점에서 얘들아 A9도 있을 거고 A10까지 더해주세요라는 의미가 되겠지, 그지? 그런데 얘네들을 뭐 해달라고 했어, 얘들아? 빼달라고 했어. 자, 이걸 선생님 어떻게 뺍니까? 라고 한다면 얘들아 관찰을 잘 해봐봐. 앞에 A2랑 뒤에 A2 빼면 지워지겠지. A3도 지워지겠지. A4도 지워질 거고 쭉 지워질 거야.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마지막 부분에 A9가 있고요. 여기도 A9가 있어. 여기까지는 싹 다 지워지겠지. 그지? 그러면 남는 건 뭐야? 살아남는 건. A1과 A10이 살아남을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빼기로 연결될 거라고. 그럼 남는 거를 정리해보면 A1 빼기 A10이 돼. 근데 문제에서 A1은 10이라고 주어졌고 A10은 1이라고 주어졌지. 그지? 그래서 1번의 정답은 그냥 9가 돼. 이게 답이야.
지금 거창한 계산을 한 게 아니라 시그마를 해석해서 시그마를 뭐 한 거야 얘들아? 나열해서 이런 표현을 해준 거야. 그지? 시그마는 나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2번에서 한 번 더 해볼게. 수열 AN에 대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가 N제곱일 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2K 빼기 1 더하기 A2K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나와 있어. 맞지 얘들아? 그지? 자, 이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일단 여러분 2번 보면 맨 앞에 이런 시그마가 나와 있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가 뭐다? N제곱이다 라고 나와 있잖아. 맞지 얘들아? 자, 이거를 해석할 건데 잠깐 여기 봐봐. 자, 지금 선생님이 밑줄 친 요 시그마는 무슨 의미야? AK를 일반항으로 가지고 있는 수열이 있는데 자,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했더니 n제곱이 나온대. 자, 한번 나열해서 써볼까? 얘들아? K에다가 1 집어넣으면 A1, 2 집어넣으면 A2, 3 집어넣으면 A3, 그 다음에 n 집어넣으면 AN이 되겠지, 그지? 그게 여러분 뭐다? n제곱이란 얘기야, 지금. 그런데 여러분 잘 봐. 지금 선생님 밑줄 치고 있는 걸 잘 보면 그냥 여러분 몇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합이야?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지. 그걸 우리는 뭐라고도 쓰지 얘들아? 부분합 SN이라고도 쓰는 거지? 이해 가니 얘들아? 그래서 이 시그마를 여러분 해석을 했더니 아 이거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즉 부분합이 얼마인지를 알려주는 식이야. 즉 부분합이 얼마라고 주어진 거야 얘들아? n제곱이라고 주어진 거야. 이해 가니? 더불어서 우리는 형태를 보고서 조금 더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부분합이 n에 대한 2차식이니까 여러분 이거 무슨 수열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 등차 수열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겠지. 이해 가니 얘들아? 그죠? 자 그러면 부분합이 주어지면 뭐 어떻게 할 건데 방금 앞에서 했잖아. 부분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자 SN에서 SN-1을 빼면 여러분 뭐가 나온다? 일반항이 나온다. 자 일반항을 한번 찾아보자고. 알겠지? 그지? 자, 그러면 SN이 n제곱이었고요. SN-1은 여러분 n에다가 n-1 집어넣은 거니까 n-1의 제곱이 되겠지, 그지? 이거 계산하면 an 나오거든? 그지? 자, 전개합니다. n제곱 빼기 n제곱 빼기 2n 플러스 1. 계산하면 n제곱은 지워지겠지? 앞에 있는 마이너스 때문에 2n 빼기 1. 자, AN이 여러분 뭐가 된다? 2n 빼기 1이다. 등차수열 진짜 맞지? 그지? 자, 잠깐 여기까지 여러분 저장을 해놓고 뒤에 나와 있는 시그마를 여러분 또 해석을 해보자. 뒤에 나와 있는 시그마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2K 빼기 1 더하기 2K. 뭔가 되게 복잡한 형태가 나와 있잖아, 얘들아. 써볼게. 자, 쫄지 말고 여러분 요 괄호 안에 있는 지금 선생님 밑줄 친 부분이 다 일반항이야. 맞지 그지? 이렇게 생긴 일반항을 첫 번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 더하라는 얘기인데 한번 나열 한번 해볼까? 자 K에다가 1 집어넣어봐. 그럼 뭐 나와 얘들아? A1 더하기 A2가 나오겠지? 맞죠 여러분? 네, 두 번째 여러분 K에다가 2 집어넣어봐. 그럼 뭐 나와 얘들아? A3 더하기 A4가 나오겠지 그지? 맞죠? 그 다음에 K에다가 3 집어넣어봐. 뭐 나오니 얘들아? A5 더하기 A6. 좀 뭔가 느낌이 오지? 자, 그렇게 해서 열 번째 항, 마지막 10까지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어, 얘들아? A19 더하기 A20이 되겠지? 맞니, 얘들아? 지금 이거 계산하란 얘기야. 근데 여러분 그냥 한번 쭉 읽어봐.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 더하기 A6 더하기 점점점에서 A19 더하기 A20. 이거 그냥 뭐야, 얘들아?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2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란 얘기야. 그냥 S20을 구하란 얘기네. 맞지, 얘들아? 그지? 자,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돌아오냐면 여기로 돌아와. 지금 선생님 별표 치고 있는데 보이니, 얘들아? 여기로 돌아와. 아까 우리가 SN을 가지고 일반항까지 구해봤는데 사실 이 문제에서는 일반항이 필요가 없는 문제네. 그지? 자, 요 SN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S20이라며 얘들아. 그지? 그러면 S20은 뭐가 되는 거야? 아까 n제곱이라고 구해놨잖아, SN이. 그러면 20의 제곱. 그래서 여러분 답은 뭐가 되겠다? 400이 되겠다. 요렇게 여러분 풀어줄 수가 있겠네.
그래서 시그마는 여러분 일단 만나면 해석을 먼저 해주셔야 되고 해석을 했으면 선생님이 푼 것처럼 나열할 수 있어야 돼. 알겠니 얘들아? 그 시그마라는 표현이 굉장히 낯설기는 한데 여러분 자꾸 해석하고 나열해보면 크게 여러분 복잡하게 여러분 다가오진 않을 거야. 자, 필수예제 2번 한번 볼게. 자, 보기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지금 이것도 여러분 방금 시그마 해석에 대한 문제인데 자, 기억부터 한번 볼게. 자, 기억 보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AK 빼기 A 10-K 이게 0인지 물어보는 거잖아. 자, 한번 나열해보자. 지금 선생님이 밑줄 치는 여러분 괄호 안에 있는 전체가 일반항이야. 그지? 이렇게 생긴 일반항을 첫 번째 항부터 아홉 번째 항까지 더해주세요. 자, 그러면 K에다가 1 집어넣어 첫 번째 항 구할 거야. K에다 1 집어넣으면 뭐가 되니 얘들아? A1 빼기 A9가 되겠지? 더하기 K에다가 2 집어넣으면 A2 빼기 A8이 되겠지, 그지? K에다가 3 집어넣으면 얘들아 A3 빼기 A7 4 집어넣으면 뭐가 될까? A4 빼기 A6이 되겠지? 5 집어넣으면 다 한번 나열해 볼 거야. A5 빼기 A5가 되겠지, 그지? 6 집어넣으면 어때, 얘들아? A6 빼기 A4가 되고 7 집어넣으면 A7 빼기 A3이 되고요. 그 다음에 8 집어넣으면 A8 빼기 A2가 되겠지. 마지막 9 집어넣으면 A9 빼기 A1이 될 거야. 이거 한번 다 더해 볼 건데 잘 봐. 자, 맨 처음에 있는 A1이랑 마이너스 A1 지워지겠지, 얘들아? 뭐 지워졌어요, 여러분, A1. 그 다음에 다시 써볼게. 여기가 A9였고 여기가 A1이었지, 그지? A1은 지워졌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A9랑 플러스 A9 지워지겠지? A2랑 마이너스 A2, 마이너스 A8 플러스 A8. 그지? 그 다음에 A3이랑 마이너스 A3, 마이너스 A7 플러스 A7, A4, 마이너스 A4, 마이너스 A6 플러스 A6, A5, A5. 다 지워지네. 그럼 결과값은 뭐가 나와야 돼, 얘들아? 0이 나오겠지, 그지? 기억은 맞습니다, 여러분. 그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해석을 해서 쭉 나열을 하고 나면 이 시그마가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 여러분 알 수가 있을 거야. 자, 기억은 맞고요. 자, 니은 볼게. 자, 니은 보면 지금 이런 게 나왔어. 시그마만 한번 해석을 해보자.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2K 곱하기 마이너스 1의 K제곱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지? 야, 일반항이 복잡하지, 그지? 이렇게 생긴 일반항을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뭐 해주세요? 더해주세요. 그런 얘기야. 자, 그럼 첫 번째 항은 K에다 그냥 1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지? K에다 1 집어넣으면 2 곱하기 마이너스 1의 1제곱이지? 그대로 쓸 거야, 얘들아. 그 다음에 더하기 두 번째 항은 뭐야? K에다 2 집어넣은 거니까. 그럼 4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3 집어넣은 거니까 6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네 번째 항은 4 집어넣은 거니까 8 곱하기 마이너스 1의 4제곱. 다섯 번째 항은 K에다 5 집어넣은 거니까 10 곱하기 마이너스 1의 5제곱이 되겠지, 그지? 자, 정리 좀 한번 해볼까, 얘들아? 자, 2 곱하기 마이너스 1은 그냥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마이너스 1의 제곱은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4. 다시 마이너스 6, 플러스 8, 마이너스 10 이렇게 된다고. 맞아? 그러면 여러분 니은 보기 다시 확인해봐. 니은 보기는 2 빼기 4 더하기 6 빼기 8 더하기 10이라고 나와있는데 부호가 반대지, 그지? 니은은 틀렸네. 이해 가니, 얘들아? 그지? 자, 마지막 디귿 한번 볼게. 자, 디귿 보면 와, 이 시그마가 아주 그냥 자, 하나하나 해석을 해볼게, 얘들아. 일단 왼쪽에 있는 시그마부터 해석을 할 건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K-1분의 1 더하기 2K분의 1. 그지?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K분의 1인데 자, 하나하나 해석을 해보자. 일단 왼쪽에 있는 것부터 해석을 할게. 자, 괄호 안에 있는 이만큼이 여러분 일반항이잖아. 첫 번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 여러분 나열해서 더해볼 거야. 일단 첫 번째 항은 K에다가 뭐 집어넣은 거지, 얘들아? 1 집어넣은 거지, 그지? K에다가 1 집어넣어봐. 그럼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K에다 2 집어넣어봐, 얘들아.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 되겠지, 그지? 맞아요? 세 번째 항은 K에다 3 집어넣으면 여러분 뭐가 되겠어? 5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이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열 번째 항은 뭐가 될까? 얘들아. 10 집어넣으면 19분의 1 더하기 20분의 1이 되겠지, 그지?
자, 왼쪽은 결국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에서 20분의 1까지 더한 걸 의미하는 거였어. 맞지, 그지? 자, 오른쪽에 있는 거 한번 해석을 해볼까? 자, 오른쪽에 있는 요 시그마 해석할 건데, K분의 1을 일반항으로 가지고 있는 수열을 첫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지. 첫 번째 항은 뭐야, 얘들아? 그냥 1분의 1. 두 번째 항은 2분의 1. 세 번째 항은 3분의 1. 네 번째 항은 4분의 1. 맞지, 그지? 더하기 점점점 해서 여러분 19번째 항은 19분의 1. 20번째 항은 20분의 1. 어때, 얘들아? 파란색이랑 빨간색이 결국 똑같은 거 맞지, 그지? 그래서 디귿도 뭐하다, 얘들아?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예제 문제 두 개 풀면서 시그마를 해석하고 나열하는 연습을 한번 해봤거든. 그지? 자, 그 다음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 일단 시그마의 기본 성질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야 돼. 자, 그것 좀 공부하고 여러분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 자, 여기로 오면 자, 우리가 방금까지는 시그마를 읽고 해석하고 나열하는 것까지 연습을 해봤는데 그 시그마가 항상 나열을 통해서만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니야. 시그마 기본 연산 성질이라는 게 있거든. 그지? 요것들은 좀 공식처럼 암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요겁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뭐 n까지 뭐 첫 번째 항부터 뭐 n번째까지 더하겠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지. 그지? 자, AK 플러스 마이너스 BK K라고 바꾸겠습니다. 지금 뭐냐면 여러분 시그마 오른쪽에 지금 선생님 밑줄 치는 부분은 일반항이 오는 자리라고 했잖아. 근데 그 일반항이 하나의 식으로 표현되지 않고 여러 개의 항이 더하기나 빼기로 연결돼 있으면 여러분 시그마 분배가 가능합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요런 식으로 알겠지, 그치? 그래서 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 이런 게 가능하다는 얘기야. 시그마 뭐 n은 1부터 10까지 여러분 2n 더하기 뭐 3 이런 식으로 일반항이 주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시그마가 분배가 돼서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2n 더하기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뭐야? 3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분리해서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질은 뭐냐면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c 곱하기 ak인데 여기서 ak는 여러분 수열의 일반항이고요. c는 상수입니다. 상수, 숫자. 그래서 수열의 일반항 앞에 어떤 숫자가 곱해져 있으면 그 숫자는 시그마 앞으로 뺄 수가 있다는 얘기야, 얘들아. 이런 식으로.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 자, 요런 시그마가 있었다고 하자.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2n. 그지? 자, 2n이라고 하는 건 n에 대한 1차 식이니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온 거지, 그지? 근데 지금 여러분 2라는 숫자가 곱해져 있잖아. 그거를 시그마 앞으로 빼도 된다는 얘기야. 요런 식으로. 알겠지, 그지? 이게 여러분 시그마 기본 성질의 두 번째 내용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 요게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쓰이고 학생들이 많이 오해하는 부분인데, 요겁니다, 여러분.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C. 이게 뭐냐면, 여러분 시그마 오른쪽에는 어떤 수열의 일반항이 오는 자리라고 했잖아? 맞지? 그런데 이게 식이 오는 게 아니라 C라는 숫자가 와. C가 상수거든. 자, 그때는 여러분 결과값이 뭐가 되냐면 C 곱하기 N이 된대. 자, 이게 왜 그런지 설명을 해줄게, 얘들아. 자, 예를 한번 들어보자. 자,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5라고 적혀 있지, 그지? 자, 이게 해석을 해보면, 얘들아, 수열의 일반항이 그냥 숫자 5야. 이게 무슨 의미야? 그냥 모든 항이 숫자 5로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 첫 번째 항부터 열 번째까지 더해달라는 얘기인데, 첫 번째 항도 오고, 두 번째 항도 오고, 세 번째 항도 오고, 네 번째 항도 오고,
10번째 항도 뭐란 얘기야? 5란 얘기야. 그럼 5가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해지니까 몇 개가 더해지겠어? 10개가 더해지겠지, 그치? 그래서 5 곱하기 10 해서 여러분 뭐가 된다? 50이 된다. 그런 얘기야.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 분석을 해줄게. 여기서 5는 그냥 여기 시그마 오른쪽에 있는 숫자 그대로 쓴 거고, 여기서 10은 애들이 선생님 여기 시그마 위에 있는 숫자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절대 아니야. 이거는 여러분 뭐냐면 더해지는 항의 개수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봐, 선생님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게. 여기에서 학생들이 5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많이 틀리거든. 예를 한번 더 써보면 시그마 n은 3부터 5까지 선생님이 4라고 써봤어. 무슨 얘기야? 얘에 대한 해석을 해봐. 그 4라는 일반항을 가지고 있는 수열이 있어. 4라는 일반항을 가지고 있는 수열은 그냥 모든 항이 숫자 4로 이루어진 수열이란 얘기야. 근데 이게 n은 3부터 5까지니까 세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더하라는 얘기잖아. 나열해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 항 4, 네 번째 항 4, 다섯 번째 항 뭐야? 4. 그러면 얘는 여러분 4 곱하기 3이잖아. 여기 위에 있는 5가 쓰인 게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더해지는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반드시 세서 여러분 그 상수를 곱해준 걸로 여러분 값이 나온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줘야 돼. 알겠지 얘들아? 그지? 이게 여러분 시그마 기본 성질입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문제 적용을 한번 해볼까? 이건 공식처럼 암기를 해야 된다. 알겠지?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적용을 해볼게. 얘들아 필수에서 3번으로 와. 시그마의 기본 성질인데, 자, 1번 보면 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는 3,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제곱은 5. 뭐 여기까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뭐 나열을 하라는 얘기인가? 자, 그런데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걸 보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3ak 빼기 1의 제곱이 나와 있어. 근데 지금 보니까 여러분 요거는 선생님 밑줄 치는 부분은 전개할 수 있을 것 같잖아. 일단 전개를 한번 해볼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전개하면 9ak 제곱 빼기 6ak 플러스 1이라고 쓸 수가 있고, 여러분 방금 설명한 거에 의하면 시그마 오른쪽에 이렇게 일반항이 오는 자리가 더하기나 빼기로 연결되어 있으면 시그마는 뭐 할 수 있다? 분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지? 그지? 자, 분배해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9ak 제곱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6ak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1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성질이 뭐냐면 일반항 앞에 곱해진 숫자들을 시그마 앞으로 뺄 수도 있다라고 했지, 그지? 자, 그래서 이 9라든가 6이라든가는 또 시그마 앞으로 뺄 수가 있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9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제곱 빼기 6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그 다음에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1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일단 얘들아 마지막을 한번 볼까? 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1 이게 무슨 얘기야? 수열의 일반항이 숫자 1로 왔어. 이거는 모든 항들이 전부 다 1로 똑같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요거 1이라는 항들이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해지겠다는 얘기야.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는 그냥 10개 더하겠다는 얘기지. 맞지, 그지? 그래서 얘는 1이 10개 더해지는 거니까 1 곱하기 10 해서 그냥 12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해 가니 얘들아? 그지? 12라고 써주면 돼. 자, 그러면 봐봐. 문제에서 주어졌던 정보를 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제곱은 5라고 쓴다고 했지. 지금 이거야, 이거. 지금 선생님 동그라미 치는 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제곱. 이거 5라고 했으니까 5라고 쓰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가 3이라고 주어졌잖아.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이게 여러분 문제에 3이라고 주어진 거지, 그치? 자, 그래서 계산을 마무리해보면 9 곱하기 5 빼기 6 곱하기 3 더하기 그 다음에 아까 계산한 거 여러분 10이었죠? 10 계산하면 45 빼기 18 더하기 10 요렇게 될 거야. 맞지, 그지? 정답은 뭐가 되겠다 얘들아? 37이 되겠다. 요런 식으로. 그지? 자, 일단 여러분 뭐 한 거냐면 이번에는 나열하지 않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시그마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본 거야, 그지? 자, 2번도 똑같습니다.
자, 2번 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 더하기 BK는 10이라고 주어져 있고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 빼기 BK는 마이너스 4라고 주어져 있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와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BK를 구하래. 이거 뭐냐면 약간 여러분 연립방정식처럼 풀 거거든. 자, 문제에서 주어진 시그마를 다시 한번 써볼게.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 더하기 BK가 10이라고 주어져 있지. 근데 여러분 일반항 자리가 더하기나 빼기로 연결돼 있으면 시그마 이렇게 분배할 수 있다며. 그럼 분배해서 써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BK가 얼마? 12라고 쓸 수 있어 없어? 있지 그지? 자,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시그마 한번 해석을 해볼게. 자,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 빼기 BK가 여러분 마이너스 4라고 주어져 있잖아. 자, 일반항 자리가 더하기나 빼기로 연결되어 있으면 시그마 또 분배할 수 있다며 얘들아. 분배해봐.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BK가 얼마다? 마이너스 4다. 이런 얘기지. 그지? 이제 눈치 빠른 사람들은 딱 느낌이 왔을 텐데 자, 우리가 편의상 여러분 이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를 대문자 A라고 표현을 할게.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BK를 대문자 B라고 표현을 할게. 요건 A고 요건 B고. 그럼 결국 여러분 우리가 정리한 식이 뭐야? A 더하기 B가 10이라는 것과 A 빼기 B가 얼마? 마이너스 4라는 거 주어진 거지 그지? 그냥 연립방정식이네 얘들아. 자, 연립해볼게. 두 식을 더하면 2A는 6이 되고 2로 약분해주면 A는 3이 되겠지? 그럼 B는 여러분 7이 되는 거야. 자, A가 뭐였고 B가 뭐였어? A가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가 대문자 A였거든? 그럼 얘가 3이 되는 거고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BK가 여러분 대문자 B였잖아. 얘가 7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은 3하고 7이 되는 거야. 그지? 자, 요 문제는 시그마의 기본 성질들을 활용해서 여러분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자, 이번 수업의 마지막 내용인데, 자, 이게 또 애들이 엄청 어려워해. 어려워한다기보다는 진짜 문제를 이상하게 풀거든, 얘들아. 자, 필수예제 4번 옆에 제목을 한번 읽어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아래 K제곱 꼴의 계산이라고 나와 있지? 맞지, 얘들아? 자, 일단 여러분 잘 봐. 이게 여러분 좀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건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아래 뭐 K제곱 요런 게 있다라고 치자. 자, 그럼 이걸 일단 해석을 해보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아래 K제곱 꼴을 수열로 가지고 있는 여러분 수열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잖아. 근데 여러분 아래 K제곱이 여러분 무슨 수열의 일반항이지? 등비수열의 일반항이잖아. 맞아?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런 일반항을 가지고 있는 등비수열을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해주세요라는 얘기야. 결국 이거 무슨 문제야? 여러분 등비수열의 한 문제야. 그럼 등비수열의 합하면 떠올라야 되는 공식이 두 가지가 있잖아 얘들아. 첫 번째가 뭐야? r 빼기 1분의 a1 r의 n제곱 빼기 1 아니면 1 빼기 r분의 a1 1 마이너스 r의 n제곱. 첫 번째 공식은 공비 r이 얼마일 때 주로 쓰는 게 좋다라고 했어. 1보다 클 때. 두 번째 공식은 r이 1보다 작을 때 주로 쓰는 게 좋다라고 했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 시그마 오른쪽에 여러분 수열의 일반항이 오는데 r의 n제곱꼴 즉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오면 이거 무조건 등비수열의 합이야. 지금 선생님이 써놓은 공식 두 개 있지 그지? 그 두 개 중에 하나 이용해서 여러분 답을 구해주는 문제라고. 자, 1번 한번 해볼게. 자,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3의 K-1제곱 빼기 2가 나왔어. 얘들아, 일반항 자리가 더하기나 빼기로 연결되면 시그마 분배할 수 있다라고 했어. 그지? 자, 그럼 분배를 일단 해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3의 K-1제곱 그 다음에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여러분 2가 됩니다. 자, 뒤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해석을 해볼까? 자, 얘 무슨 의미야 얘들아?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2. 수열의 일반항이 그냥 숫자 2란 얘기는 모든 항들이 2로 구성되어 있는 수열이란 얘기지. 근데 그게 몇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첫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2가 여섯 번 더해지는 거니까 2 곱하기 6해서 얘는 뭐가 된다 얘들아? 12가 될 거야. 여기까지 따라왔지 그지? 자, 앞에 거 계산할 건데 자, 여기 보세요. 자, 3의 k-1제곱이라는 일반항은 여러분 아래 n제곱 꼴이니까 등비수열의 일반항인 거 맞아 아니야? 맞지? 아니, 물론 얘를 나열해서 풀어도 상관은 없어. 그런데 여러분 매번 나열해서 풀 수는 없거든. 자꾸 해석하는 습관을 들여야 조금 더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거든. 자, 그럼 봐봐. 이 녀석은 등비수열이야. 첫째 항은 뭐야? 자, 첫째 항은 뭐지 얘들아? 그냥 여기 K에다가 1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치? 뭐, 원래는 N이 와야 되는데, 그치? 3의 N-1제곱꼴이 와야 되는데, N을 그냥 K란 문자로 바꾼 것 뿐이야. 자, K에다 1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3의 0제곱이니까 1이 나오고요. 공비 R은 뭐야, 얘들아? 3이 되겠지? 요거는 여러분, 바로 보자마자 여러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런 등비수열을 몇 번째 항부터, 얘들아? 첫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더해주세요. 그럼 의미가 뭐야, 얘들아? S6 구하란 얘기야. 첫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맞지?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공비가 3이니까 여러분 아까 썼던 등비수열의 합 중에서 첫 번째 공식을 쓸게 선생님이. 공비 R 3 빼기 1분의 첫째 항은 1이지? 그 다음에 3의 6제곱 빼기 1. 왜냐면 첫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니까 더해지는 항의 개수가 6개니까 6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2분의 3의 6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해 가니? 얘들아? 자, 그래서 3의 6제곱이 뭐냐면, 그, 3의 5제곱이 243이잖아, 얘들아? 거기다가 3 한 번 더 곱해주면 되겠지? 7, 2, 9네. 그래서 2분의 729 빼기 1이니까 2분의 728. 분모 분자 2로 약분해주면, 여러분 뭐 나오니, 얘들아? 364가 되겠네. 이해 가지, 그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할게, 얘들아. 시그마 오른쪽에 아래 n제곱꼴의 식이 오면 이거는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 자, 2번 한번 볼게. 자, 2번을 보면 자, 좀 더 빡세게 생겼는데 쫄지 말고 자,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5의 K제곱 분의 3의 K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의 K제곱이 왔는데 일단 여러분 요 기억하고 있지? 우리가 많이 쓰는 건데 그 분수 형태인데 분모의 항이 하나면 우리가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쓸 수가 있잖아 얘들아 그지? 분리해서 일단 한번 써볼게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5의 K제곱 분의 3의 K제곱 더하기 5의 K제곱 분의 마이너스 2의 K제곱이라 쓸 수가 있고 여러분 분수에서 분모 분자에 똑같은 지수가 있으면 이걸 이렇게 하나로 묶어낼 수가 있잖아. 지수들을 묶어낼 수가 있잖아. 그지? 자, 묶어서 한 번 더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까지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5분의 3의 K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5분의 2의 K제곱 여기까지 여러분 표현이 가능하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 시그마 기본 성질에 의해서 그 여러분 시그마 다음에 일반항이 오는 자리에 더하기나 빼기로 연결되면 시그마가 분배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지? 그럼 시그마 분배까지 써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5분의 3의 K제곱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마이너스 5분의 2의 K제곱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할 수가 있을 거야. 맞지 그지? 근데 여러분 시그마 오른쪽을 보면 5분의 3의 K제곱 마이너스 5분의 2의 K제곱 아래 N제곱꼴이 왔잖아. 이거 둘 다 등비수열의 합 문제야. 일단 앞에 있는 여러분 시그마부터 계산할 건데 얘 봐봐 얘들아. 5분의 3의 K제곱 이거 아래 N제곱꼴이니까 이거 등비수열 맞지 얘들아? 그럼 이제 해석해야지. 첫 번째 항은 뭐고 공비는 뭐야? 첫 번째 항은 그냥 K에다 1 집어넣은 거니까 5분의 3이 될 거야.
공비도 얘는 그냥 5분의 3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수열을 첫 번째 항부터 여덟 번째 항까지 더하라는 얘기니까 S8 구하라는 얘기지? 그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공비가 5분의 3의 1보다 작으니까 그 두 번째 공식을 이용해 볼게 얘들아. 1 빼기 5분의 3분의 첫째 항이 5분의 3이잖아 얘들아. 그지? 그래서 1 마이너스 5분의 3의 8제곱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지? 옆에다 다시 계산할게 얘들아. 자, S8까지 구하라는 얘긴데 1 빼기 5분의 3분의 첫째 항 5분의 3이었지. 그래서 1 빼기 5분의 3의 8제곱. 요건 아마 계산이 깔끔하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야. 자, 계산할 수 있는 데까지만 계산할게. 그러면 분모는 5분의 2가 되겠지 얘들아. 자, 번분수니까 분모 분자에다 5를 곱하면 2분의 3 곱하기 1 빼기 5분의 3의 8제곱 이렇게 될 거야. 여기까지만 계산해 놓을게.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그마 계산할 건데 얘죠 여러분. 지금 선생님 빨간색으로 여러분 동그라미 치는 부분 여기. 자, 얘도 등비수열이야 얘들아. 얘는 첫째 항이 뭐고 공비가 뭐야? 첫째 항은 그냥 K에다 1 집어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5분의 2 나오겠지? 공비도 마이너스 5분의 2네. 얘 같은 경우도 공비가 1보다 작기 때문에 두 번째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지. 이것도 여러분 첫 번째 항부터 여덟 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니까 S8 구하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1 빼기 공비 마이너스 5분의 2분의 첫째 항 마이너스 5분의 2 1 마이너스 5분의 2의 몇 제곱 8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얘도 계산할 수 있는 데까지 계산하면 분모는 여러분 5분의 7 나오잖아. 마이너스 5분의 2 곱하기 1 빼기 마이너스 5분의 2의 8제곱. 그 다음에 번분수니까 분모 문제에다 5를 곱해주면 7분의 마이너스 2, 1 빼기 마이너스 5분의 2의 8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얘네 둘을 그냥 뭐 해주면 돼 얘들아? 그냥 더해주면 돼. 거기 답을 보면 조금 복잡한 형태로 되어 있지 그지?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된다라는 것까지만 하고 선생님이 마무리는 하지 않을게. 자, 요거는 계산이 조금 지저분하게 나와 있으면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여러분 해석해서 여러분 요 정도까지 여러분 정리할 수 있으면 충분하거든 그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 등비수열의 합부터 여러분 시그마가 처음으로 등장을 한 내용이었지 그지? 시그마를 이용해서 여러분 해석도 해보고 나열도 해보고 그 다음에 시그마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여러분 문제도 풀어봤는데 여러분 시그마는 굉장히 어려운 기호 중에 하나야. 근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자주 써야 되니까 충분히 연습을 해줘야 돼. 자, 요것으로 여러분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직강으로 여러분 수업을 할 테니까 반드시 여러분 공부 잘 해와. 끝.